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민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독자의 마음을 얻는 글을 어떻게 쓸 것인가 3가지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앞 영상에서는 기왕이면 같은 말도 듣기 좋게 해서 말의 힘을 키우는 방법을 정리해 봤는데요. 상대의 마음을 얻는 전략적 말하기나 읽는 이를 사로잡는 글쓰기 모두 다 기본적인 접근법은 사실 같습니다. 듣는 사람 또 읽는 사람에 대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말도 글도 결국은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목적이잖아요. 수용자를 얼마나 고려했는지에 따라서 말과 글의 질과 품위, 온도 같은 게 결정됩니다. 독자를 배려하는 방법 첫 번째, 강요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글을 통해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라도 자칫 독단이나 편견으로 보일 수 있는 표현은 가급적 누그러뜨리는 게 좋습니다. 말을 할 때는요, 우리가 상대의 반응을 실시간 체크할 수 있지만요, 글을 쓰면서는 독자가 어떤 입장일지,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을지, 아니면 정반대 상황에 있을지 사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령 나와는 의견이나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라도 내 글이 거부감 없이 가닿을 수 있으려면은 표현 방법이 부드러운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글은 말에 비하면요, 회자의 독백에 가깝기 때문에 말보다는 훨씬 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쓰되 나의 솔직함만이 선이고 나의 생각과 믿음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주면 글이 보다 포용력 있게 느껴집니다. 독자의 눈치를 봐야 한다는 얘기라기보다는요, 글에서도 불필요한 거부감을 줄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좀 사력 있게 표현하는 방법을 익히면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미리 반박까지 예상하는 화법을 구사해 보자는 거죠. 그 말도 이런 점은 일리가 있지만 나는 이런 생각이다 라는 식으로요. 그러면은 내 입장을 훨씬 충실히 전할 수 있는 장점도 생기고요. 더불어 독자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사실 이 포인트는요, 제가 오래 종사했던 직업인 기자의 기사 쓰기와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팩트 중심의 기사에서는 비교적 단정적인 표현을 쓰죠. 설령 사안에 대한 기자 자신의 찬반 관점이 51대 49일지라도요. 기사는 보통 무게중심이 한쪽 입장으로 확실히 기웁니다. 독자의 판단을 돕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혹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라는 식의 양시론, 양비론은 피합니다. 반면에요, 기자가 아닌 작가로서 쓰는 글, 에세이에서라면 이런 식의 단정적 작법을 구사하면 공감력이 떨어지는 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사와 에세이의 가장 큰 차이를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는데요. 기사에는 기자의 감정이 배제되지만 수필, 에세이에서는 작가의 감정이 묻어나죠. 그래서요, 에세이를 읽는 독자도 글을 단순한 팩트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자기 감정과 느낌에 따라서 공감하고 교감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만약에 작가의 문체에서 어떤 생각이나 감정을 강요받는 느낌을 받는다면 그냥 읽기 싫어지는 거죠. 제가 3번째 책 내일의 가능성에서요, 무라카미 하루키가 직업으로서의 소설가에서 작가와 기자의 차이에 대해서 언급한 대목을 인용했거든요. 마치 내 생각을 대변해주는 것 같다고 썼습니다. 그 대목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루키는 기자가 그건 이렇고 저건 이렇다며 단시간에 명확한 결론을 내리는 부류라면, 작가는 어떤 일에 대해서든 쉽게 단정하지 않고 나중에 얘기가 180도 달라질지도 모른다고 늘 여지를 열어두는 쪽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리고 기자였으나 앞으로는 작가로 살고 싶은 나는 그의 이런 생각에 무척 동의한다. 다만 기자가 명확한 결론을 줬는 이유는 많은 경우 그러해야만 방향을 제시하는 기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며, 작가가 결론을 유예하는 이유는 그럴수록 더 큰 상상력과 포용력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하고 싶다. 그리고 나는 그저 평가와 결론보다는 상상력과 가능성을 더 추구하고 싶어졌다고 말하고자 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독자의 마음을 얻는 글쓰기 두 번째는요. 대충 넘어가지 않는 글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강요하는 느낌을 주지 말자가 수사적인 문제에 가깝다면요. 대충 넘어가지 않는 글은 그야말로 내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쉽게 말해서 알맹이가 꽉 찬 글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화려한 미사역으로 겉은 번지르하나 콘텐츠와 논리는 약한 그런 텅 빈 글을 쓰지 말자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요. 쓰기의 전제 조건으로 꼽고 싶은 대목입니다. 여러분, 남에게 읽히는 글을 쓸 때는요. 항상 내가 충분히 아는 것, 깊게 생각한 것에 대해서 쓰는 겁니다. 거꾸로 어떤 것에 대해서 써야 한다면요. 충분히 공부하고 깊게 생각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건 역시 내 글을 읽어줄 독자에 대한 배려라고 할 수 있죠. 독자가 신뢰를 보내줄 수 있는 글은 필자가 충분히 숙지한 것에 관한 글입니다. 제가 에세이 수업을 하면요. 일단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글에는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정해진 답이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거는 맞는 말이면서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글의 주제를 놓고 다양한 소재들을 어떻게 연결해서 풀어가느냐는 필자의 마음이지만요. 그렇다고 잘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마치 많이 아는 것처럼 쓴다면 그건 기본적으로 쓰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에요. 생각해봤는데 공부해봤는데 이건 내가 아무래도 잘 모르겠다. 그럴 때는 그런 걸 모르겠다라고 쓰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잘 이해되지 않는 걸 대충 써도 괜찮겠지 하고 쓰는 거는요. 독자에 대한 배려, 예의가 아니겠죠. 여러분, 읽는 사람은 대부분 느낍니다. 필자가 충분히 알기 때문에 생략한 대목인지 잘 몰라서 대충 얼버무린 건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직하고 충실한 자세로 쓴다는 생각을 갖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모든 글은요. 일단 쓰는 사람이 재밌어야 됩니다. 그래야 읽는 사람도 재밌습니다. 쓰는 사람이 심드렁하게 에너지 없이 의욕 없이 쓴 글은요. 결코 독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독자도 읽으면서 재미가 없을 거거든요. 여러분 이건 10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글을 쓰면서 어느 정도 독자의 반응을 예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내가 재밌다고 써도요. 읽는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쓰는 내가 이미 지루하고 재미없다. 그러면 결과는 뻔하다는 거죠. 독자의 마음을 얻지 못합니다. 말은 기본적으로 쌍방향이지만요. 글은 사실 독자에게 닿기 전에 필자가 자신과 대화를 나누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와 얼마나 진지하고 밀도 있는 대화를 나누느냐에서 글의 수준이나 질이 판가름 납니다. 쓰는 사람은 이걸 느낄 줄 알아야 돼요. 반복적으로 쓰다 보면 스스로 알 수 있는 지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스스로 재미를 느끼면서 글을 쓸 수 있느냐? 자신을 탐구하는 과정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내가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 흥미로울수록 독자도 필자의 글에서 더 크게 흥미를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글을 쓸 때는요. 가능한 기분을 고양시켜서 의욕적으로 에너지 넘치게 쓰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저만 이런 게 아닐 겁니다. 실제로 나탈리 골드버그라는 미국 작가, 글쓰기 강사로 유명한데요. 골드버그가 쓴 뼛속까지 내려가서 써라 라는 글쓰기 방법론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그런 말이 나와요. 25쪽에 보면요. 첫 생각과 만나서 거기서부터 글을 펴낼 때 당신은 싸움에 나선 전사가 되어야 한다. 당신은 생각의 심장부로 뚫고 들어가도록 손을 계속 움직여야 한다. 저는 기자 때요. 기사를 쓰면서도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요.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작업, 글을 쓰는 작업이 굉장히 힘과 에너지를 많이 쏟아야 되는 아주 터프한 일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글쓰기가 되게 정적인 일 같지만요. 그렇게 보일 뿐이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타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글을 쓰려면요. 쓰는 사람이 생각하고 쓰는 그 과정에 굉장히 열정과 에너지를 많이 쏟아야 됩니다. 필자가 쓰면서 가슴이 뛰어야 독자의 가슴이 뛸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글쓰기가 정신적인 노동인 동시에 육체적인 노동인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죠. 쓰면서 스스로 만약에 재미없게 느껴지는 순간이라면 어떻게 하면 나의 내면을 또 다른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독자의 마음을 얻는 글쓰기. 첫째, 나의 생각과 감정을 강요하는 느낌을 주지 말자. 두 번째, 쓰는 화두에 대해서 숙고하고 공부하자. 대충 넘기지 말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쓰면서 무엇보다 내가 즐거워야 한다. 열정과 에너지를 쏟자입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지켜서 쓴 글이라면요, 아마 성공할 겁니다. 여러분, 글쓰기는요, 80% 이상이 훈련이고 노력입니다. 물론 좋은 글에 대한 이해는 있어야겠죠.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가 좋은 글의 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또 여러분의 화답을 기다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